우리의 문화를 중국의 속국으로 둔갑시키려는 이른바 문화동북공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꾸준함에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만행을 더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히 중국에서는 김치와 갓, 한복 등이 중국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이 쏟아졌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BS에서는 사극 드라마 홍천기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홍천기는 정은걸 작가의 소설 홍천기가 원작이며 드라마 속 배경은 가상의 국가로 설정한 판타지물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 김유정이 입은 한복을 비롯해 남녀 주인공의 의상이나 소품이 중국의 한 드라마에 등장한 명나라 한복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고편에 등장했던 수묵화는 중국의 그림을 표절한 것이고 이외에도 드라마의 배경이나 심지어 CG까지도 중국 드라마를 표절한 중국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가관인 것은 현재 일부 온라인 매체까지 가세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 고구려 발해 부분입니다. 아예 뿌리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동북공정이 이미 끝난 영구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영구가 이미 끝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중국은 선전 단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듯한 모습이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중국이 만들었던 얼음과 눈이 춤춘다라는 홍보 영상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속국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홍보 영상 속에 한복과 상모 돌리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중국의 국민 가수와 역대 메달리스트들 뒤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영상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충분히 한국 영상으로 착각할 수 있어 보였죠. 올림픽에서 남의 나라 전통 의상을 자신들의 것처럼 표현하는 건 선을 넘은 행동임이 분명한 듯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열병식에서도 한복과 상모, 장구가 등장했죠. 중국 TV에서는 우리나라 동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라지 타령이 연주되었는데요. 시진핑이 한류가 너무 좋은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변 조선족을 내세워 우리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문화 동북공정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석대 역사교육과 조법정 교수도 중국은 개별 기관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총괄적으로 중앙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이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들 문화는 불태워놓고 남의 것을 훔쳐쓰는 모습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공유되었고 한 해외 네티즌은 한복과 풍물놀이, 장구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 담겼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과 춤을 볼 수 있는 행사가 왜 베이징에서 개최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 어쩐지 당연히 한국의 영상인 줄 알고 한국말이 좀 녹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남의 것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선전하는 전형적인 중국이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네티즌들은 폭발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국의 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까지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반중 감정이 심한데 거기에 기름을 들이부어 버린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이면 다 아는 처우잉 화가의 청명상하도에 태극기가 있다. 대충 봐도 태극기가 한눈에 보인다. 한국인들은 명나라 군대 깃발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 태극기라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이 주장대로 명나라 군대 깃발에서 유래했을까요? 명명백백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태극기가 명나라 군대의 깃발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는 명나라 때 그림 청명상하도는 24절기 중 청명의 풍경을 그린 중국의 1급 국보입니다. 물론 그림 속 깃발 속에 태극 문양이 있긴 하지만 확대해보면 태극기 속 태극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태극의 경계는 좌우였고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상하로 나뉩니다. 또 그림 속의 태극 문양에는 우리 전통 태극 문양에는 없는 점이 존재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태극 문양이 등장하는 시점도 중국보다 우리가 앞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태극기 전문가인 송명호 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태극 문양은 682년에 만들어진 데 비해서 중국 태극 문양은 우리보다 훨씬 뒤에 1351년 명나라 시대 때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라시대의 가문사지, 고려 말기 태극 문양을 본딴 둘레석에도 태극 문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엉터리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퀴즈를 마치는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 국기를 만든 중국 외교관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나왔고 출연자는 마건충이라고 대답했는데요.
프로그램은 이를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마건충은 1882년 청나라 국기를 본받아 조선의 국기를 만들라고 고종 황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에 크게 노하며 빨강과 파랑으로 이뤄진 태극원과 사결을 그려 국기로 정했죠. 이에 따라 그 해 조미수호 조약에서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1882년 일본의 시사신보 보도에서는 수신사 박영호 일행이 일본을 방문할 때도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고종은 태극기를 국기로 공식 제정했죠. 순백 바탕의 고유의 태극 문양, 하늘과 땅 등 대자연을 상징하는 사결을 담은 태극기는 우리가 만들고 이어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인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 중국 현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국기는 사실 중국이 만든 것이다 라는 등의 타이틀을 단 기사가 등장하고 중국인들은 여기에 한국은 도대체 직접 만든 것이 뭐가 있냐, 중국을 싫어한다면서 국기는 왜 바꾸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과거 사건까지 다시 재조명이 되며 한국인들은 공분하고 있으며 국내 네티즌들은 한복에 김치에 이젠 태극기까지 중국이 만들었다고 억지를 부리네. 억지도 골라서 부려라. 질린다 진짜. 환장하겠다. TV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면 중국인들은 진짜 태극기를 중국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듯 국가 차원에서 항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역사도 근본도 없는 놈들 변발이나 해라. 국뽕 채우고 싶은데 문화가 남아있질 않으니 도둑질을 하지. 남의 거 훔쳐 쓰는 주제에 부끄럽지도 않을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한족만이 독자적으로 가졌던 문화인 전족과 같은 풍습이나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랑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족은 여성의 발을 어린 시절부터 반 정도 부러뜨려 수년을 싸매서 작게 만드는 풍습이며 북송시대부터 시작된 진정한 중국의 유니크한 문화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잘 받아들인 아시아 국가들도 이것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는 중국 한족의 고유 문화인데 이건 왜 자랑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족의 역사는 심지어 1000년이 넘습니다. 리얼한 자신들의 고유 문화는 숨기고 남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모습은 참 치졸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이 중국 사극을 베꼈다고 주장하기 전에 중국 사극이 제대로 당시를 고증하려면 상류층 여자들이 죄다 전족을 하고 나와야 정상이라는 점을 먼저 깨달았으면 하네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동북공정이 중국인들에게도 스며들고 있다는 건 중국인들의 SN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중국인들의 SNS에서는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홍보하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매듭장이 한국의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한복은 당나라 의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시글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SNS가 아닌 올림픽이 동북공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버젓이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둔갑시켜 홍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활발하게 홍보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잘 지켜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킹덤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더 많이 넣어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